오늘 서명하시면 안 돼요. 서명? 무슨 얘기예요? 회장님, 서명하시면 안 돼요. 3천억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하려던 바로 그 순간 가정부 서다정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윤재혁 회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그때 다정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이 행동이 대기업 회장과 자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지를요. 펜트하우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였어요. 서울 강남의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99층 펜트하우스에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죠. 윤재혁 회장이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따뜻한 커피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52.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지만 허리는 여전히 곧았어요. 사람들은 그를 얼음 회장이라 불렀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하지만 그건 오해였어요. 재혁은 단지 외로웠을 뿐이었죠.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아들마저 미국으로 유학 보낸 후였습니다. 이 넓은 집에는 그 혼자뿐이었어요. 6시가 되자 복도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정부 서다정이 출근한 거예요. 29의 다정은 늘 일찍 왔죠.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환기를 시켰습니다. 다정의 손은 거칠었어요.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거든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 5천만 원. 그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이 펜트하우스 일자리가 세계 중 가장 급여가 좋았어요. 조심해서 청소해야지. 다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물건 하나만 깨뜨려도 한 달 월급이 날아가니까요. 그녀는 거실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주방을 정리했어요. 8시가 되자 재혁이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장이 짧게 인사했어요. 다정은 고개를 깊이 숙였죠. 그가 떠나고 나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9시쯤 다정은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러 갔어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죠. 책상 위에 커피잔이 있었어요. 그 옆에 서류 뭉치도 보였습니다. 다정은 커피잔을 집으려다 손을 멈췄어요. 서류 위에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긴급 마이너스 기밀 계약서. 다정은 원래 남의 서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글씨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죠. 서류를 살짝 들춰봤습니다. 자산양도 계약서 마이너스 성광 인더스트리. 숫자가 보였어요. 3천억 원. 다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큰 돈은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성광 인더스트리라니.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아, 뉴스에서 봤다. 다정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성광 인더스트리는 윤강그룹의 경쟁사였습니다. 회장님이 왜 경쟁사한테 회사 자산을 넘기려는 걸까요? 서류 마지막 장에는 서명란이 있었어요. 윤재혁 회장의 이름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죠. 이상한데. 다정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사를 평생 지켜온 분이 갑자기 이런 계약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정은 깜짝 놀라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어요. 커피잔만 들고 일어섰죠. 문이 열렸습니다. CFO 최도환이 들어왔어요. 48배 최도환은 회사에서 15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가장 믿는 임원이었죠. 아, 다정씨네요.
최도환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진짜 웃음 같지 않았거든요. 회장님은 출근하셨죠? 제가 급한 서류 좀 가져가려고요. 네, 아까 나가셨어요. 다정이 대답했습니다. 최도환은 다정을 지나쳐 책상으로 갔어요. 아까 다정이 본 바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서류 보셨어요? 최도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다정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니요, 저는 커피잔만 치우러 왔어요. 그렇겠죠. 다정 씨는 조심스러운 분이니까. 최도환이 천천히 말했어요.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다정을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그는 서류를 들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다정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큰일에 휘말린 것 같았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다정은 불안했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그 서류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3천억 원. 성광 인더스트리. 일주일 후 저녁 6시 재혁이 돌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다정은 따뜻한 차를 준비해서 거실 테이블에 놓았어요. 감사합니다. 재혁이 짧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다정은 그를 보며 말하고 싶었어요. 오늘 본 서류에 대해서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뭔데 회장님께 회사 일을 말해. 나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인데. 다정은 결국 아무 말도 못했어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밤 10시 다정은 직원 숙소로 돌아갔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그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다정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자신이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다정이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다정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어요. 7시였습니다. 펜트하우스는 조용했어요. 그녀는 복도를 지나다가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정은 재빨리 기둥 뒤에 숨었어요.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최도환 CFO였어요. 그 옆에는 관리실장이 있었습니다. CCTV 녹화부는 확실히 처리했나? 최도환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걱정 마십시오. 최근 일주일치는 전부 삭제했습니다. 백업도 없습니다. 관리실장이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곧 헤어졌습니다. 다정은 기둥 뒤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CCTV를 왜 지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확실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회장님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도요. 아침 햇살이 펜트하우스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정의 마음은 차가웠어요.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한테 말해야 하지? 다정은 결심했습니다. 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어떻게든 회장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요. 설령 자신이 해고당하더라도 말이에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 동안 다정은 회장에게 말을 걸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아침에 재혁이 출근할 때 다정은 현관에서 기다렸어요. 용기를 내려고 했습니다. 회장님, 저기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바쁩니다. 재혁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다정은 또 기회를 놓쳤어요.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혁이 돌아오면
항상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서재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죠. 다정은 차를 가져다 주면서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회장님한테 뭘 안다고 참견을 해. 다정은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녀는 대학도 못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다정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회장의 비서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분이었죠. 40대 중반에 똑똑해 보이는 여자였어요. 다정은 점심시간에 비서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김 과장이 컴퓨터를 보면서 대답했어요. 다정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 김 과장님. 뭐해요? 지금 바쁜데. 김 과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전히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회장님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 김 과장이 비로소 다정을 쳐다봤어요.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다정 씨가 무슨 중요한 얘기를 알아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회장님이 서명하실 계약서가 이상해요. 성광 인더스트리랑. 잠깐. 김 과장이 다정의 말을 끊었어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다정 씨, 지금 회사 기밀 서류를 몰래 봤다는 얘기예요? 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연히. 우연이든 뭐든 그건 다정 씨가 볼 서류가 아니에요. 김 과장이 일어났어요. 팔짱을 끼고 다정을 내려다봤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몇 달 됐죠? 아직 규칙을 모르나 봐요. 자기 일이나 잘하세요. 회사 일에 참견하지 말고. 다정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럽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할 말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정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어요. 복도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주르륵 흘러내렸죠. 내가 왜 이러는 거지? 내일도 아닌데.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위험에 빠질 것 같았거든요. 다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다정은 관리실장을 찾아갔어요. 50대의 박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펜트하우스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죠. 실장님,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요. 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박 실장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최근에 CCTV 녹화 파일이 지워졌다고 들었어요. 혹시 왜 그런 건지. 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다정 씨, 그런 건 왜 궁금해요? 아, 그게 뭔가 이상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상한 일? 박 실장이 웃었어요. 비웃는 것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다정 씨는 청소나 잘하면 돼요. 괜한 걱정 말고. CCTV는 정기 점검 때문에 삭제된 거예요. 매달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다정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요. 최도환과 박 실장의 대화를 직접 들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다정은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박 실장도 최도환 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다정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서다정 씨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낮고 차가웠습니다. 네, 그런데요. 쓸데없는 짓 그만하세요. 당신이 뭘 알아요? 가정부 주제에. 누구세요? 경고해요. 더 이상 참견하면 다칠 수 있어요. 빚도 있다면서요? 일자리까지 잃고 싶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정은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빚까지 알고 있다니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다정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에 도착해서도 불안했어요. 문을 꼭 잠갔습니다. 커튼도 쳤죠.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만둘까?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하지만 회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늘 외로워 보이는 모습, 아무도 못 믿고 혼자 살아가는 모습, 그분은 자신이 배신당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다정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이 출근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기로요. 아침 6시 다정은 펜트하우스로 갔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이었습니다. 재혁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회장님, 다정이 다가갔습니다. 재혁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이렇게 일찍 왜 왔어요? 회장님께 꼭 여쭤볼 게 있어서요.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혁은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은 좀, 오늘 아침 일찍 미팅이 있어서.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최도한 CFO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차가 대기 중입니다. 가셔야 해요. 최도한이 재빨리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정을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다정 씨, 회장님 바쁘세요. 나중에 할 얘기 있으면 저한테 하세요. 재혁이 일어났어요. 다정을 보며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나중에 들을게요. 오늘은 정말 급해서. 그는 최도한과 함께 나갔어요. 다정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점심때 다정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이 옆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다정이가 요즘 이상하대. 응, 나도 들었어. 회장님한테 자꾸 뭐라고 하려고 한대. 가정부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웃기지 않아? 맞아. 주제 파악 좀 했으면 좋겠어. 다정은 숟가락을 놓았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았어요.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왜 이러는 걸까?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걸요. 회장님을 구해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다정은 다시 협박 전화를 받았어요. 경고했잖아요. 왜 자꾸 회장님한테 접근해요? 저는 그냥 입 닥쳐요. 다음엔 가만 안 둬요. 빚쟁이들한테 연락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무덤도 파헤쳐질 수 있고요. 다정은 숨이 막혔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까지 나오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만해주세요. 그럼 입 다물어요. 알겠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다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누가 창문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다정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 누구도 날 믿어주지 않아. 아침이 밝았어요. 다정은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죠. 그래도 출근했어요. 펜트하우스에 도착하니 최도한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다정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죠? 네. 그럼 조용히 있어요. 당신이 뭘 봤든 뭘 들었든 잊어요. 그게 당신을 위한 거예요. 최도한이 다정의 어깨를 툭 쳤어요. 가볍게 쳤지만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알아들었죠? 다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도한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다정은 복도 벽에 기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아무도 날 믿지 않아. 다들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명일까지 이제 사흘밖에 안 남았거든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혼자서라도 해야 돼. 증거를 찾아야 해.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말로 설득할 시간이 없다는 걸요.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걸요. 그날 오후 다정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청소 도구를 가지러 가는 척 했습니다. 사실은 경비실에 들를 생각이었죠. 경비실 문을 두드렸어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다정이에요. 문이 열렸어요. 60대의 경비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이강수 씨였어요. 이 건물에서 10년 넘게 일한 분이었죠. 아이고, 다정이. 무슨 일이야? 이강수는 다정을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는 늘 친절했습니다. 다정이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주는 사람이었죠. 아저씨, 여쭤볼 게 있어요. 다정이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CCTV 녹화 파일 말인데요. 정말 다 지워진 거예요? 이강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다정을 경비실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우연히 들었어요. 최도한 상무님이 관리실장님한테. 쉿! 이강수가 다정의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정아, 위험한 일이야. 손대지 마. 하지만 아저씨, 회장님이. 나도 알아. 뭔가 이상하다는 거. 이강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녹화 파일을 지우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백업 없이. 그럼 정말 다 지워진 거예요? 아니. 이강수가 다정을 봤어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오래 이 일했어. 항상 개인 백업을 해두거든. 혹시 모를 일 대비해서. 다정의 눈이 커졌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럼 그 파일이 아직 있어요? 응.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거 들키면 나도 잘릴 수 있어. 이강수는 컴퓨터로 갔어요. 마우스를 몇 번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어요. 일주일 전밤 11시 영상이야. 화면 속에 펜트하우스 복도가 보였어요.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최도환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죠. 회장님 서재로 들어가네요. 다정이 속삭였어요. 이강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회장님은 출장 가셨어. 집에 안 계셨지. 화면 속 최도환은 서재에 10분쯤 있다가 나왔어요. 나올 때는 가방이 더 불룩했습니다. 뭔가를 가져온 게 분명했어요.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글쎄. 하지만 좋은 건 아닐 거야. 이강수가 영상을 USB에 복사했어요. 다정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해서 써. 그리고 나한테서 받았다는 얘기는 하지 마. 고맙습니다, 아저씨. 다정은 USB를 꽉 쥐었어요. 작지만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다정은 또 다른 단서를 찾았어요.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종이를 발견한 거예요. 종이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방으로 가져가서 맞춰봤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죠. 재무보고서 마이너스 2분기.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같은 항목인데 숫자가 2개였거든요. 하나는 빨간 펜으로 지워져 있었어요. 왜 숫자를 고쳤지? 다정은 자세히 봤어요. 지워진 숫자는 300억이었습니다. 새로 쓴 숫자는 500억이었죠. 200억이 늘어난 거예요. 회계를 조작한 거야. 다정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도안이 회계를 조작했어요. 그리고 그 조작된 자료로 회장을 속이려는 거였죠. 다정은 그 종이 조각들을 봉투에 넣었어요. 조심스럽게 서랍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다정은 펜트하우스 곳곳을 살폈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회장의 서재, 거실, 심지어 화장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쯤 서재 책장을 닦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책 하나가 다른 책들과 달랐습니다. 너무 깨끗했거든요. 먼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정은 그 책을 꺼냈어요. 무거웠습니다. 책을 펼쳤는데 속이 비어 있었어요. 비밀 공간이었죠. 안에 작은 도장이 있었어요. 회장의 사인 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회장은 도장을 항상 금고에 보관했거든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다정은 도장을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었어요. 복제품이었죠. 조각이 미세하게 다르고 무게도 가벼웠습니다. 누군가 도장을 복제했구나. 다정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최도안이 이 도장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회장 몰래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다정은 재빨리 도장을 도로 숨겼습니다. 책을 책장에 꽂았죠. 최도안이 들어왔어요. 그는 다정을 보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최도안의 목소리가 의심스러웠어요. 다정은 걸레를 들어 보였습니다. 책장도 닦아야 해서요. 그래요? 그럼 빨리 끝내고 나가요. 회장님이 곧 오실 거예요. 최도안은 책상으로 갔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다정은 재빨리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정은 심호흡을 했어요. 너무 위험했습니다. 들킬 뻔했죠. 저녁 때 다정은 비서실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대화를 들었어요. 문틈 사이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서명식은 모레로 확정됐어요. 최도안의 목소리였어요. 회장님께 일정 알려드렸나요? 네,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계약이라고만 하셨어요. 좋아요. 계약서는 제가 직접 준비할게요. 다정은 숨을 죽였어요. 모레. 이틀 후면 서명식이라는 얘기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그날 밤 다정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USB, 찢어진 종이, 그리고 복제 도장의 위치. 이제 회장님께 직접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최도안이 항상 옆에 있었어요. 비서들도 다정을 막았습니다. 경비들도 최도안 편이었죠. 혼자서는 안 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다정은 이강수 아저씨를 떠올렸어요. 그분이라면 도와줄 거예요. 내일 아침 꼭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정은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경비실로 갔죠. 이강수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다정을 보자 놀랐습니다. 새벽 6시 반 다정은 펜트하우스 비상계단에 숨어 있었어요. 옥상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증거가 든 봉투를 꽉 쥐고 있었죠. 시계를 봤어요. 6시 40분. 20분 후면 회장님이 옥상에 올라오실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올라가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계단을 조용히 올라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옥상 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울의 새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아직 어둠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죠. 옥상 정원은 아름다웠어요. 작은 나무들과 벤치가 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 CCTV가 보였어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죠.
다정은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곳에 숨었어요. 큰 화분 뒤였습니다. 거기서 기다렸죠. 7시가 가까워졌어요. 다정은 핸드폰을 봤습니다. 이강수 아저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준비됐어. 7시 정각에 3분간 카메라 꺼. 조심해. 다정은 답장을 보냈어요. 고맙습니다. 7시 정각 CCTV에 빨간 불이 꺼졌어요. 동시에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윤재혁 회장이 나타났어요. 그는 손에 신문과 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신문을 펼쳤죠. 아무것도 모르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다정은 심호흡을 했어요. 이제였습니다. 화분 뒤에서 나왔죠. 회장님. 재혁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신문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정씨, 여기 어떻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려야 해서요. 다정이 다가갔어요. 재혁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아침 일찍. 회장님, 오늘 서명하시면 안 돼요.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서명? 무슨 얘기예요? 성광 인더스트리와의 계약이요. 절대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재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계약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회장님이 속고 계시다는 걸요. 재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가정부가 회사 기밀을 알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됐죠. 다정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최도한 상무가 회장님을 배신하고 있어요. 그 말에 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도한이가? 말도 안 돼요. 그는 나와 15년을 함께한 증거가 있어요. 다정이 봉투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지만 재혁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최도한 상무가 회장님 몰래 한 일들이요. 재혁은 봉투를 받았어요. 안을 열었습니다. USB가 나왔죠. 그리고 찢어졌다가 다시 붙인 종이도 있었어요. 이건 USB에는 CCTV 영상이 들어있어요. 최도한 상무가 회장님 출장 중에 서재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재혁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 속 종이를 꺼냈습니다. 회계 보고서였죠. 이 숫자들 고쳐진 거예요? 네. 원래는 300억이었는데 500억으로 바꿨어요. 회계 조작입니다. 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종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빨간 펜으로 지워진 흔적이 보였죠. 그리고 이건 다정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복제 도장 사진이었죠. 회장님 도장이 복제됐어요. 서재 책장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혁은 말이 없었어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벤치에 다시 앉았죠. 이럴 수가. 도한이가. 최도한 상무는 성광 인더스트리와 손잡았어요. 회장님 자산을 넘기고 거액을 챙기려는 거예요. 다정이 재혁 옆에 앉았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서명하시면 회사는 끝나요. 최도한 상무와 성광이 모든 걸 가져갈 거예요. 재혁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거였죠.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막아야 해요. 바로 그때였어요. 옥상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도한이 나타났죠.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다정씨,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요? 최도한이 빠르게 다가왔어요. 카메라가 꺼진 걸 알아챈 거였습니다. 다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회장님, 저 여자 말 듣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도한이.
재혁이 일어났어요. 손에는 증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도아는 그걸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건 어디서 났어요? 이게 사실이요? 당신이 나를 배신한 게.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해예요. 저 여자가 조작한 거예요. 최도안이 다정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조작? USB 영상도 조작이요? 당신이 내 서재에 들어간 것도? 그건 제가 업무 때문에. 회계 보고서는? 이 숫자들은 왜 고쳐졌소? 재혁이 종이를 최도안에게 들이댔어요. 최도안은 말을 잃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죠. 도장 복제는 어떻게 설명할 거요? 재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30년을 함께한 회사, 가족같이 지낸 직원, 그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도안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죠. 하, 들켰군요.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다 제가 한 짓이에요. 회계 조작도, 도장 복제도, 성광과의 거래도요. 왜 이런 짓을? 재혁이 소리쳤어요. 다정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긴장했습니다. 왜냐고요? 30년이에요, 회장님. 전 30년을 당신 밑에서 일했어요. 하지만 뭐 남은 게 있나요? 최도안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어요. 당신은 회장이고 전 그저 직원이에요. 아무리 일해도 당신 재산의 100분의 1도 못 벌어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팔아넘기려 한 거요? 팔아넘긴다고요? 아니에요. 제가 가질 자격이 있는 걸 찾는 거예요. 최도안이 다가왔어요. 다정은 재혁을 보호하듯 앞에 섰습니다. 비켜요, 다정 씨. 당신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안 돼요. 회장님을 해치게 둘 수 없어요. 최도안이 다정의 팔을 잡았어요. 힘이 세었습니다. 다정은 비틀거렸죠. 재혁이 최도안을 밀쳤어요. 최도안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어요. 이미 늦었어요, 회장님. 서명식은 1시간 후에요. 이사회 멤버들이 다 모였어요. 최도안이 비웃었어요. 그들도 다 제 편이에요. 성광에서 돈을 받았거든요. 당신 혼자서는 막을 수 없어요. 재혁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이사회마저 배신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서명 안 할 거요. 안 하면요? 도장은 이미 복제했어요. 당신 서명 없이도 계약은 진행돼요. 최도안이 웃으며 말했어요. 완벽한 계획이었죠.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는. 안 돼요. 재혁이 무릎을 꿇을 뻔했어요. 다정이 얼른 그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어떻게? 경찰을 부르면 돼요. 증거가 있잖아요. 다정이 핸드폰을 꺼냈어요. 하지만 최도안이 더 빨랐습니다. 그가 다정의 핸드폰을 낚아챘죠. 그런 건 소용없어요. 최도안이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액정이 깨졌습니다. 다정은 절망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옥상 문이 또 열렸습니다. 이강수 경비 아저씨가 나타났어요. 그의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죠. 다정아, 경찰이 왔어. 이강수가 소리쳤어요. 최도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내가 신고했어. 영상 증거랑 함께. 지금 건물 로비에 있어. 이강수가 다정에게 윙크했어요. 다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가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이런 늙은이가. 최도안이 이강수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재혁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그만. 재혁의 목소리가 옥상에 울렸어요.
최도안이 멈췄습니다. 도안이, 당신은 끝났소. 순순히 따라가시오. 끝났다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최도안이 미친 듯이 웃었어요. 그리고는 옥상 난간으로 뛰어갔습니다. 안 돼. 다정이 소리쳤어요. 최도안이 난간을 넘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넘지 않았어요. 그냥 난간에 기댔을 뿐이었죠. 다 끝났구나. 최도안이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섞인 눈물이었죠. 곧 경찰이 옥상에 올라왔어요. 최도안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역을 한번 봤죠. 미안합니다. 회장님, 작은 목소리였어요. 제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죠. 최도안은 경찰에게 끌려 내려갔어요. 옥상에는 제역과 다정, 그리고 이강수만 남았어요.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비췄죠. 제역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죠. 다정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죠. 한참 후 제역이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정 씨,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제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 목숨을 걸었잖아요. 제역이 다정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다정도 눈물이 났어요. 힘들었던 지난 며칠이 떠올랐습니다. 무섭고 외로웠던 순간들. 하지만 이겨냈어요. 이강수가 다가와 두 사람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했어, 다정아. 정말 대단해. 아저씨가 도와주셔서요. 우리 모두 잘한 거지. 세 사람은 해를 바라봤어요. 새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찾아온 아침이었죠. 아래층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사회 멤버들이 체포되고 있었습니다. 성광 인더스트리 대표도 소환됐죠.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어요. 제역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정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가시죠, 회장님. 해야 할 일이 많아요. 네, 그래야겠죠. 제역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거든요. 세 사람은 옥상을 떠났어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그날 오후 윤강그룹 본사는 난리가 났어요.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몰려들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제역은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검찰에 제출할 자료들이었죠. 다정은 커피를 가져다 드렸어요. 제역은 고맙다는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제역이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아요. 도안이를 15년이나 믿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정은 옆에 앉았습니다. 배신당하신 게 얼마나 아프실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다정 씨도? 네. 제 아버지를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렸거든요. 빚 때문에요. 다정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역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는 눈빛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셨군요. 괜찮아요. 전 이제 익숙해요. 익숙해지면 안 되는 일인데. 제역이 한숨을 쉬었어요.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오셨습니다. 알겠네.
보내주게. 검사 2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최도환과 이사진의 비리에 대해 물었습니다. 재혁은 알고 있는 모든 걸 말했죠. 다정도 증언을 했어요. 어떻게 서류를 발견했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사들은 열심히 기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2분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검사들이 나갔어요. 재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회사가 어떻게 될까요? 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주가가 폭락했어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고요. 그렇게 심각해요? 네. 이사진 절반이 구속됐으니까요. 사람들이 윤강그룹을 더 이상 믿지 않는 거죠. 재혁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30년 동안 지켜온 회사, 그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재혁이 직접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재혁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가 내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임원들의 비리를 미리 막지 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재혁은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다정이 얼른 부축했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어지러워요. 잠깐. 재혁이 소파에 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다정은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예요. 그래도 몸이 우선이에요. 다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혁은 그녀를 봤습니다. 걱정 가득한 눈빛이었죠. 알겠어요. 잠깐 쉬겠습니다. 재혁이 눈을 감았어요. 다정은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을 껐죠. 사흘이 지났어요. 검찰 조사는 계속됐습니다. 최도환은 모든 걸 자백했어요. 회계 조작, 횡령, 배임.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이사진 중 5명도 구속됐어요. 성광 인더스트리에서 뇌물을 받은 게 드러났습니다. 성광의 박기현 대표도 구속됐죠. 뉴스에서는 매일 윤강그룹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기업의 어두운 이면이 드러난 거였죠. 윤강그룹 최대 위기, 주가 30% 폭락, 회사 존폐 위기설. 재혁은 매일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고 거래처를 설득하고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다정은 그런 재혁이 걱정됐어요. 매일 따뜻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밤늦게까지 회장실에서 기다렸죠. 다정 씨, 아직도 안 갔어요? 재혁이 놀라서 물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회장님이 저녁도 안 드셨잖아요. 다정이 도시락을 내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드세요. 몸이 안 좋아지면 회사 일도 못 하세요. 재혁은 도시락을 받았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제육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정성스럽게 준비한 게 느껴졌어요. 맛있겠네요. 재혁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죠.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다정이 웃었어요. 재혁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재혁은 임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이 모였죠. 모두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재혁이 선언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투명하게 경영하겠습니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고 사회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은 다정을 회장실로 불렀어요. 다정 씨 앉으세요. 다정은 긴장하며 앉았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거든요. 이번 일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회사는 끝났어요. 나도 끝났고요. 재혁이 서랍을 열었어요. 봉투를 꺼냈습니다. 작은 표시예요. 받아주세요. 봉투를 다정에게 건넸어요. 다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한테는 빚이 있잖아요. 5천만 원. 다정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가 알아봤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재혁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돈으로 빚을 갚으세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거절하면 섭섭해요. 제 마음이에요. 다정은 눈물이 났어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재혁이 일어났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정 씨, 가정부 일 그만두세요. 다정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제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다른 일을 하셨으면 해서요. 다른 일이요? 비서로 일해주세요. 제 옆에서요. 재혁이 돌아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영리하고 용감해요. 정의롭고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학력도 없고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하죠. 재혁이 다정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일을요. 다정은 울컥했어요. 평생 무시당하며 살았습니다. 가정부로, 청소부로, 하찮은 사람으로.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창밖을 함께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도시였죠. 며칠 후 다정은 정식으로 비서로 임명됐어요. 직원들은 놀랐습니다. 가정부가 갑자기 비서가 됐으니까요. 말도 안 돼. 학벌도 없는데. 회장님이 정신 나가신 거 아니야? 뒷말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정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일만 열심히 했죠. 재혁의 일정을 관리하고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거래처와 연락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배우는 게 빨랐죠. 다정 씨, 정말 대단해요. 재혁이 칭찬했어요. 다정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직 부족해요. 더 배워야 해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주가도 회복됐죠. 거래처들도 다시 돌아왔어요. 어느 날 저녁 재혁과 다정은 옥상 정원에 있었어요. 처음 진실을 밝힌 그곳이었습니다. 여기 오니까 그날 생각이 나네요. 재혁이 벤치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도요. 너무 떨렸었어요. 다정도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다정 씨, 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어요. 배신당하고 회사가 무너지고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났어요. 그게 위로가 됐어요. 회장님, 당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힘도, 돈도, 배경도. 하지만 용기가 있었죠. 정의가 있었어요. 재혁이 다정을 봤어요.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나한테 그게 필요했어요. 진짜 사람이요. 다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다정씨. 내 곁에 있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믿어주셔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사람들, 서로를 지켜준 사람들. 바람이 불었어요. 다정의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재혁이 살짝 손을 뻗었죠. 그리고는 멈췄어요. 춥죠? 들어가시죠. 네. 두 사람은 일어났어요. 함께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같은 속도로. 그날 밤 다정은 숙소에서 창밖을 봤어요. 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다정이 하늘에 대고 속삭였어요. 이제 빚도 다 갚았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아버지의 대답 같았습니다. 다정은 미소 지었어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회장실에서 재혁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같은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다정이가 있으니까.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같은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배신의 고리를 끊고 신뢰의 씨앗을 심은 시작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펜트하우스 옥상 정원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죠. 윤강그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투명 경영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재무자료를 공개했죠. 직원 복지도 늘렸어요. 윤강그룹, 모범 기업으로 거듭나. 주가 회복, 사상 최고치 경신. 윤재혁 회장, 올해의 경영인 후보에. 신문 기사들이 달라졌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재혁은 전 직원 회의를 열었어요. 대강당에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발표가 있습니다. 재혁이 단상에 섰어요. 옆에는 다정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위기를 넘긴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을 특별히 소개하고 싶습니다. 재혁이 다정을 바라봤어요. 다정은 긴장해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회사를 구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혼자서 싸웠죠. 직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다정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서다정 씨입니다. 제 비서이자 이 회사의 은인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다정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정 씨께 공식적으로 감사패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혁이 감사패를 건넸어요. 무거웠습니다. 다정은 두 손으로 받았죠.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다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과 이 회사를 지키고 싶었어요. 박수가 더 크게 울렸어요. 직원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죠. 다정은 눈물이 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재혁은 다정을 회장실로 불렀어요. 잘했어요. 멋있었어요. 떨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다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재혁도 웃었습니다. 다정 씨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다정은 소파에 앉았어요. 재혁도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빈말이에요. 아, 네. 다 갚았어요. 회장님이 주신 돈으로요. 알아요. 그런데 말이죠. 재혁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뭐예요? 집 계약서예요. 당신 어머니 이름으로 된. 다정이 깜짝 놀랐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이게 무슨... 어머니가 아직 월세 사시잖아요. 이제 내 집에서 사시라고요.
안 돼요. 이건 너무 큰 선물이에요. 다정이 손을 저었어요. 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정당한 보상이에요. 당신이 내 회사를 구했어요. 3천억 원짜리 회사를요. 하지만 어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이제 편하게 사세요. 받아주세요. 재혁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다정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저녁 다정은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엄마, 나야. 다정아, 잘 지내니? 응.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 다정이 아파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큰 걸 어떻게 받아? 엄마, 나 정말 큰일 했어. 회사를 구했어. 우리 딸이? 응. 회장님이 인정해 주셨어. 엄마,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어. 괜찮아, 엄마. 이제 다 괜찮아. 다정도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어머니가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다정도 함께 갔습니다. 어머, 정말 넓다. 깨끗하고. 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봤어요. 감탄이 절로 나왔죠. 방도 3개나 있어. 다정아, 너도 여기서 살래? 나는 회사 근처 숙소에 있어야 해. 하지만 주말마다 올게. 그래. 우리 딸 이제 대단한 사람 됐네. 어머니가 다정을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무슨 소리. 내가 잘한 거지.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다정은 이제 완전히 적응했어요. 비서 일을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재혁은 다정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다정 씨, 경영학 공부해 볼 생각 없어요? 경영학이요? 네. 회사에서 지원할게요. 학위 따세요. 저 같은 사람이 대학을. 왜 안 돼요? 능력 있어요. 배우면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재혁이 격려했어요. 다정은 망설였습니다. 한번 도전해봐요. 제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정말요? 당연하죠.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잘 생각했어요. 그 후 다정은 야간 대학에 등록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죠. 재혁은 다정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저녁 회의를 줄였습니다. 시험 기간에는 휴가도 줬죠. 회장님, 너무 신경 써주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우리 회사의 미래니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다정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어요. 다정 씨, 장학금 받았다면서요? 네, 성적이 좋아서요. 대단해요. 자랑스러워요. 재혁이 진심으로 칭찬했어요. 다정은 부끄러웠습니다. 회장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노력한 거죠. 회사도 계속 성장했어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늘었죠. 윤강그룹은 업계 1위로 올라섰어요. 회장님 축하드려요. 임원들이 모여 축하했습니다. 재혁은 웃었어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특히 다정 씨 덕분이고요. 재혁이 다정을 봤어요. 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도 없어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다정은 뿌듯했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어요. 올 한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재혁이 건배를 제의했어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춤을 췄죠. 다정은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강수 경비 아저씨가 다가왔습니다. 다정아, 정말 대단해졌구나. 아저씨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 내가 잘한 거지. 이강수가 다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나 이제 은퇴해. 네. 정말요? 응. 나이도 있고. 이제 쉬고 싶어. 섭섭할 거예요. 자주 놀러 올게. 걱정 마. 두 사람은 웃었어요. 재혁이 다가왔습니다. 이 아저씨, 진짜 은퇴하세요? 네, 회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덕분에 살았어요. 재혁이 이강수의 손을 잡았어요. 이강수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다정히 잘 챙겨주세요. 당연하죠. 제 소중한 동료니까요. 이강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재혁과 다정은 옥상에 올라갔어요. 별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됐네요. 다정이 말했어요. 정말 빨리 지나갔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은 일도 많았어요. 그래요. 당신을 만난 게 가장 좋은 일이었어요. 재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회장님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우리 서로한테 좋은 사람들이네요. 맞아요. 두 사람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다정 씨, 네.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앞으로도요. 네, 회장님.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혁이 웃었어요. 다정도 웃었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죠. 추워요. 그래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다정은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졸업식 날 재혁이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요. 축하해요, 다정 씨. 와, 회장님이 오실 줄은. 당연히 와야죠. 이렇게 자랑스러운 날에 재혁이 꽃다발을 건넸어요. 다정은 받으며 울컥했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앞으로 더 멋진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이 맞았어요. 다정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임원으로 승진했어요.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됐죠. 재혁도 변했어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있었으니까요. 웃음도 많아졌어요. 어느 날 재혁은 다정에게 물었어요. 다정 씨, 행복해요? 네, 정말 행복해요. 후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나도 그래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저도요, 회장님. 두 사람은 웃었어요. 서로를 향한 존중과 신뢰가 가득한 미소였습니다. 펜트하우스의 99층. 그곳에서 두 사람은 함께 일했어요.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배신의 아픔은 이겨냈어요.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신뢰와 존중에 기반한 아름다운 동료애가 꽃피었죠. 햇살이 펜트하우스를 비췄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희망의 빛이었죠. 다정은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좋은 날이네요. 그러게요. 앞으로도 좋은 날들이 계속되길. 재혁이 대답했어요. 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맞아요. 우리가 함께니까요. 두 사람은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서류를 검토하고 회의를 준비하고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펜트하우스에는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신뢰와 존중, 그리고 감사의 마음.
그것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었습니다.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어요. 계속될 이야기였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의 이야기였죠. 해가 저물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 또 해가 뜰 거예요. 다정과 재혁은 알고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것이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정의의 힘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는 힘이었습니다.